2020년 9월부터 시작해서 12월쯤 약 3개월, 12월까지 약 3개월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IT 인플루언서 블로그 하나가 있는데 보통 글 수는 1에서 2 포스팅 정도 했고 IT 한 주제로 진행을 했어요. 카테고리는 3개 정도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 메인 카테고리는 IT 관련된 내용만 계속해서 글을 썼고요. 그 당시 약 3개월쯤 됐을 때 방문자 수가 어쨌든 1000에서 1500명 정도가 나와졌고 IT 인플루언서 신청을 했을 때 한 번에 승인이 됐었습니다. 당시 글수가 60에서 70개 정도 글을 썼던 것 같습니다. 에드포스는 이미 승인된 상태였고 블로그는 개설한 지는 이미 좀 된 상태였어요. 그리고 당시 이제 서로 이유 추가도 제가 했고요. 이걸 막 많은 시간을 투자한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서로 이유 추가를 할 때 비슷한 주제의 블로그들 위주로 했고 공감, 댓글 같은 활동을 어느 정도 했습니다. 인플루언스 블로그가 되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을 때 이런 부분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물론 이게 없이 서로 이웃 추가나 뭐 이런 서로 이웃 수가 없이도 인플루언서 되는 블로그도 있었고 당시에 여러 인플루언서 블로그들과 이야기를 해봤을 때 조건이 조금씩 다 달랐어요. 조건이 다양했지만 제가 이제 좀 종합해봤을 때는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 서로 이웃 추가, 그다음 공감 댓글 활동을 꾸준히 진행했을 때 플러스 요인이 됐다라는 글은 이제 양질의 글로 계속해서 썼죠. 글 하나 포스팅을 하는데 최소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는 걸렸고요. 더 많이 걸리는 경우는 2시간 정도까지 걸렸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제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IT 뭐 전문 매니아나 이런 거 꾸준히 하는 사람은 아니었고 주제가 IT 쪽이 그래도 앞으로 좀 전망성이 있다 생각해서 선정을 한 거였고 학습형으로 블로그를 운영했던 거예요. 유튜브 같은 경우를 저는 좀 많이 참고를 했어요. 유튜브나 기타 IT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은 그 관련된 글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듣고 어느 정도 숙지한 상태에서 다시 타이핑을 치는 방식으로 했죠. 그래서 시간이 더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시간 정도 이상 걸리는 경우도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 방식으로 하진 않습니다. 당시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인플루언서 블로그 승인을 한 번에 받았고, 자, 네이버 인플루언서 승인은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라는 말에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금 말이 없지만 사람이 직접 검수해서 승인한다와 AI가 자동으로 검수한다라는 말도 있고 사람이 한다는 쪽에 좀 더 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무엇이냐, 가중치는 무엇일까, 뭐 이런 부분들 이야기했는데 공통된 부분은 일단 한 개의 주제로 계속해서 글을 쓴, 즉 C랭크와 링크 로직을 활용한 부분의 블로그가 좀 더 공통적으로 유용했던 것 같아요. 물론 여러 주제를 운영했던 블로그도 이후에 이제 하나의 블로그 주제를 했던 부분도 있고 또 아예 영향력이 큰 블로그 같은 경우는 여러 주제를 운영을 했을지라도 이제 인플루언스 되는 경우도 선정되는 경우도 꽤 있었어요. 좀 창의적인 부분을 높게 평가한 것 같아요. 이게 독창적인 물론 한 주제에서 블로그만의 독특한 창의적인 블로그만의 글로 표현을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예를 들면은 일러스트를 했던 분도 그때 인플루언서가 된 분도 있었는데 그분은 뭐 하루 방문자 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이 위에 맞지는 않았어요. 근데 하나의 주제라는 부분과 창의적으로 직접 그 일러스트를 해서 그 부분을 적용해서 이제 블로그 운영했던 분인데 이분은 글 50개 정도에 바로 인플루언서로 승인됐던 것 같아요. 창의적인 부분도 높이 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약 2년 정도 1년 반 정도 됐죠. 1년 6개월 정도 전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대로 적용한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비슷한 기준으로 지금도 적용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택은 무엇일까? 이제 인플루언서 블로그가 됐을 경우 혜택은 인플루언서 탭에 일단 노출에 유리해요. 그러니까 키워드 챌린지라고 해서 인플루언서들만의 이제 키워드끼리 경쟁으로 또 그 안에서 또 상위 노출에 유리하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인플루언서에서 뭐 방문자 수나 뭐 지수를 해서 이렇게 무조건 상위 노출되는 게 아니라 인플루언서 챌린지를 도전을 해서 인플루언서 안에서도 이제 팬하기라는 게 있는데 뭐 이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일단 팬하기에서 팬 수가 많을수록 노출에 유리한 부분도 있어요. 이런 부분도 같이 적용하는 거죠,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인플루언서 탭에 노출이 되고 그 안에서도 이제 키워드 챌린지 등 이런 걸 해서 순위를 키워드별로 이제 노출 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이제 유리한 부분이 있겠죠. 상위 노출 유리 이 부분은 뭐 엄청난 혜택이 주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뭐 갤럭시 S2 울트라를 이렇게 검색을 했다고 해볼게요. 센 키워드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플루언서 탭에 쭉 노출이 되고 뭐 쇼핑 탭 나온 다음에 뷰 탭이 또 따로 노출이 되잖아요. 순위 안에 상위 노출은 뭐 3위, 4위 안에 노출되지 않는다면 사실 크게 많은
의미가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위 노출 안에 들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기회가 좀 더 많이 주어진다, 뭐 이런 정도로 더 볼 수 있겠죠. 또 한 가지 또 장점은 인플루언서라는 이런 표기가 이제 옆에 있는 만큼 이제 인플루언서라는 이 부분의 신뢰성에서 좀 더 유리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간에 저 인플루언서 블로그를 멈췄던 이유. 블로그 운영하면서 한계치를 좀 느꼈어요. 제가 이게 전업 블로그로 하기에는 일 방문자 수가 그 당시 2,000명 정도에서 좀 정체가 됐었고, 그래도 협찬이나 뭐 원고 이런 부분들을 해주면서 당시 쿠팡 파트너스는 그걸로 거의 하지 않았는 상태였지만 한 달 100 정도는 제가 내외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정도 방문자 수를 나왔을 때 IT 쪽으로. 글수도 그때 100이 100개가 안 되는 상태였는데도 어쨌든 상위 노출에도 나쁘지 않았고요. 근데 일단 한계치는 일단 가두리 블록화 현상을 좀 많이 겪었고, 그다음에 생성일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어느 정도 알고 난 상태에 최적화 조건에 뭐 2015년 9월 예를 들면 이전 블로그나 이후 블로그 했을 때 그 조건에 부합하지 않았어요. 일단 제 블로그가. 좀 알게 되면서 내 블로그 한계가 있는 거였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두리나 이런 블록화를 느끼면서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았고 멈춘 상태였죠. 그래서 거의 2,000명 넘는 내외에 나오는 블로그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뭐 1,500, 뭐 1,000, 나중에 뭐 200, 300 이 정도까지 쭉 떨어졌죠. 거의 글을 쓰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일단 이렇게 된 상태로 멈춘 상태였고, 또 한 가지 IT 제품 실사 사진과 사용 리뷰 등에 대한 부분에서 좀 오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지금 다시 뭐 시작을 했어요. 제가 2달, 3달, 좀 3개월 정도 됐는데 멈췄던 거 다시 좀 끼우고 1,500만, 일방문자 1,500명 정도 내외로 이제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그 이유는 마케터로 일을 하면서 뭐 주제를 운영하면서 관련된 로직에 대한 부분, 그 방법, 뭐 시행착오를 계속해서 겪었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좀 더 자신감, 좀 더, 이렇게 했을 경우 이제 블로그에 좀 어떤 로직을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화적인 방법을 또 알게 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전보다는 좀 더 최적화 블로그에 대한 강점이 약화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반대로 말하면 약화됐다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인플루언서라든지 다른 뭐 다이어 플러스 로직을 적용해서 신생 블로그나 이런 블로그에 대한 기회가 좀 더, 상여치 기회가 좀 더 늘어난 부분도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하게 돼서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물론 아직도 여전히 최적화 블로그가 막강한 거고, 그게 이제 인플루언서까지 플러스된 최적화 인플루언서 블로그가 막강하긴 하지만, 이제 새로운 블로그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로직을 잘 활용하고 좀 더 양질의 글을 쓴다면 부합하게 되면 창의 노출이 가능하게 된 거죠. 네, 이 부분은 또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또 네이버가 또 다시 로직을 또 변경하고 있죠. 이 부분 일부 적용하고 있는 부분 또 이제 또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인플루언서 블로그에 대한 인식 변화가 방금 말한 것처럼 또 그런 부분들 이전보다는 좀 더 인플루언서 제가 위에 조건을 썼지만 무조건 적용된다고 하기는 어렵고 참고로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플루언서 블로그에 대한 또 선택에서 뭐 사람이냐 AI냐라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제 좀 더 조건이 까다로워진 것 같아요. 좀 어려워진 부분도 있다는 얘기가 많이 있네요. 그 전보다. 그래서 인터넷 인플루언스 블로그에 대한 인식이 좀 더 희소성 그런 부분에서 좀 변화된 부분이 있고, 제휴 링크나 협찬 등 병행에 대한 방어 방법을 좀 한 부분도 있죠, 제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뭐 쿠팡 파트너스라든지 아니면 뭐 원고 협찬이라든지 외부 링크를 넣었을 때 좀 더 안전하게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적용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부분을 새롭게 적용하면서 이 인플루언서 블로그에 대한 장점과 그다음에 이걸 완전히 제품질이나 다른 부분에서 좀 방어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새롭게 적용해 볼까 합니다.